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상속세, 양도세, 승여세 분야에서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케이스와 분쟁 대응을 수백 건 이상 직접 다뤄온 정우식 세무사입니다. 한 달에 몇 번씩은 꼭 하게 되는 일. 집 근처 은행 ATM에 가서 카드 꽂고 비밀번호 누르고 출금 버튼 누르시죠? 단순히 생활비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돈을 뽑았을 뿐인데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이 돈 어디에 쓰셨습니까? 출금 이유가 뭔가요? 심지어 통장이 정지되고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조사 대상이 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2025년 6월부터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 그 바뀐 규정이 실제 생활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70대 부모님 세대, 자녀가 부탁해서 대신 돈을 뽑아준다거나 손주 용돈 주려고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경우, 이런 일상적인 행동이 지금은 위험한 거래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0대 어머니가 아들 통장에서 대신 돈을 찾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며칠 뒤 계좌가 정지됐고 금융기관과 국세청, 경찰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3자 명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고액 현금 인출이 있었다는 것. 그냥 도와준 거였지만 이젠 그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 통장에서 뽑아준 돈, 남편 이름 통장에서 대신 인출한 병원비, 손주 돌잔치 챙기느라 준비한 경조사비까지 모두 자금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위한 제도 강화. 그래서 이제는 출금 금액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계좌에서 뽑았는지를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유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떻게 뽑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아직도 내 돈인데 내가 뽑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6월부터 바뀐 출금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 그냥 하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실제 사례와 위험한 출금 유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출금 습관과 대처법까지 사례 중심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통장과 신용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장. 무엇이 바뀌었나? 새롭게 강화된 현금 출금 관리 시스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은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현금의 흐름, 특히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뽑는지를 금융기관이 감시하고 의심거래는 정부기관에 바로 보고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수상하게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처럼 좀 특이한 거래만 감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ATM에서 우리가 평소처럼 현금 뽑는 일조차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특히 요즘은 공무원들도 이런 자금 흐름을 적발해 세금을 많이 추징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서 자금 세탁이나 탈세 혐의를 적발해 실제로 세금을 환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면 적극 행정 포상금, 내부 고발 포상금, 징수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눈에 띄는 거래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는 분위기예요. 자칫하다간 그냥 도와준 출금이 차명거래, 불법 증여, 출처 불명 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통장에서 대신 돈을 뽑은 경우, 남편이나 아내의 통장에서 고액을 인출한 경우,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반복적으로 출금한 경우,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일이 잦은 경우, 이런 건 이제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리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수사기관까지 실시간 공유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조사, 소명 요청, 필요시 과세 또는 처벌입니다. 요즘엔 담당 공무원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냥 평소처럼 ATM에서 현금을 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포상금이 걸린 조사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이 돈을 왜 누구 통장에서 어떻게 뽑았는지 나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만 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출금도 기록이고 증거인 시대.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위험한 출금 습관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2장. 이런 행동, 이젠 위험합니다. 주의해야 할 출금 유형 5가지.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현금 출금 습관은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요. 이미 실제 조사 사례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싶다가도 은행이나 세무당국에선 아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나 가족 통장에서 대신 돈을 뽑는 경우.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 통장에서 어머니가 ATM으로 대신 돈을 찾는다. 남편이 바빠서 아내가 대신 병원비를 현금으로 인출한다. 우리 세대에선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차명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긴 해도 법적으로는 타인, 위임장 없이 반복해서 현금을 대신 출금하면 자금 세탁, 불법 증여, 명예 도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 명의 계좌에서 반복 출금했다가 계좌가 정지된 사례,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고액을 출금하는 경우,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자주 뽑는다든지, 짧은 시간 간격으로 2회, 3회에 걸쳐 돈을 나눠서 뽑는 행동, 평소엔 안 하던 행동인데 갑자기 이런 패턴이 생기면 현금 유출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오전에 50만 원, 오후에 또 150만 원. 은행은 이걸 단순한 인출이 아니라 의도적인 쪼개기 거래, 즉 추적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 출금이 반복되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는데 현금을 자주 뽑는 경우, 국세청은 생활비보다 과도한 출금을 출처 불명 자금, 즉 탈루 소득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무직자, 고령자 명의의 계좌에서 일정 수준 이상 현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 실사용자가 따로 있는 명의 계좌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자녀가 돈을 입금하고 부모가 대신 출금하는 구조는 불법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빌려줬던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돈이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규모의 현금 거래가 반복되면 은행에서 이건 이상하다 싶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금 봉투로 갚았다. ATM에서 인출에 손에 건넸다. 이건 요즘 시대엔 기록이 없으니 무조건 의심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출금 주기가 너무 일정하거나 특정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마다 150만 원씩 출금, 혹은 3개월간 매월 1일마다 300만 원 현금 인출. 이런 일정하고 반복적인 패턴은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특이 거래로 감지됩니다. 반복적 거래는 가공비용, 허위거래, 명예세탁 등으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용처가 분명하더라도 패턴만으로 시스템에 찍히면 설명 요청이 들어오거나 계좌가 일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유형. 혹시 한두 개라도 내가 해당되는 건 없었나요? 사실 다들 별 생각 없이 하던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생각한 일상이 금융기관이 보는 이상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3장 실제 사례, 선의로 했는데 자금 세탁 오해받은 사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 유형들.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냥 도와준 건데요. 아들 통장에서 생활비 좀 뽑은 것뿐인데.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들이 조사와 소명, 계좌 정지, 세무 통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중장년층에게 벌어진 대표 사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례 1. 아들 통장에서 생활비 뽑아 쓴 60대 어머니 계좌 정지. 경기도에 사는 62세 김모 씨. 직장은 그만두셨고 생활비는 대부분 자녀가 지원해주는 상황.
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에 넣어주고 어머니는 그 통장에서 ATM으로 직접 돈을 찾아 생활비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TM에서 출금하려는데 계좌가 갑자기 정지된 겁니다. 이유는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되었다는 것. 명의자와 인출자가 다르고 고정적인 패턴으로 고액 현금이 지속 출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가족끼리 통장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입금 내역, 사용 용도까지 모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통장 사용도 체크카드도 전부 제한됐고요. 사례 2. 남편 병원비 대신 인출한 아내, 국세청 소명 요구. 부산에 거주하는 58세 박모 씨. 남편이 수술로 입원 중이라 병원비를 대신 처리하느라 남편 명의 계좌에서 고액 현금 인출을 3차례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계좌로는 평소에 거의 인출 기록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간 거죠. 며칠 뒤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이 자금은 누구의 것이며 사용처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은 겁니다. 결국 병원비 영수증과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하고 나서야 마무리됐지만 본인은 억울했고 절차는 번거롭고 일상은 멈춰야 했습니다. 사례 3. 손주 돌잔치 준비하며 현금 인출, 증여세 조사 통보. 대전에 사는 67세 이모 씨는 손주 돌잔치를 앞두고 손주 엄마에게 쓰라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ATM으로 출금해서 며느리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몇 주 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누락에 대한 조사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왜 이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 하지만 이미 시스템은 그렇게 판단했고 결국 일부 과태료까지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대가 평범하다고 여겼던 행동들이 지금은 모두 기록되고 해석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현금의 흐름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만 분석됩니다. 아무리 선이라도 명확한 근거와 기록이 없으면 오해받는 시대. 그리고 그 오해는 계좌 정지, 세무조사, 자금 출처 소명, 심지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장. 조심해야 할 행동과 문제없는 행동 구분법.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뭐든 뽑으면 다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출금, 문제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딱 정리해서 조심해야 할 출금과 문제없는 출금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문제없는 출금 예시. 첫째, 본인 명의 계좌에서 생활비를 찾는 것. 늘 하던 대로 매달 일정하게 소액을 출금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인출한 경우 창구 출금은 대부분 직원 확인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금 내역과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하고 증빙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현금으로 병원비를 냈다면 진료 영수증이 있고 병원 이름과 출금 날짜가 맞아떨어지면 출처 소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한 번만 일시적으로 고액을 출금한 경우 상황이 특별했고 패턴으로 반복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의해야 할 출금 예시. 반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의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해도 위임장이나 사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뽑으면 자금 세탁이나 명의 도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ATM에서 하루에 2~3번 나눠서 고액을 출금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쪼개기 인출로 보고 추적을 회피하려는 거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셋째,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경우 계좌 이체 없이 현금만 오갔다면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큰 돈을 출금하는 경우 특히 고령자, 무직자 명의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실사용자가 따로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금 패턴이 너무 일정하거나 반복될 경우 매주 똑같은 요일에 똑같은 금액이 반복된다면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의도된 자금 이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출금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누가, 왜, 어떻게 반복해서 뽑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턴 본인 명의로 자연스러운 용도로
기록을 남기며 출금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5장. 이렇게 뽑으세요. 안전한 출금 습관 5가지.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뽑아야 문제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5가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 계좌 정지 같은 일은 거의 피하실 수 있어요. 첫째,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세요. 가장 기본입니다. 가족끼리 통장 돌려 쓰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설령 자녀가 부탁해도 위임장 없이 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건 금물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엔 꼭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식 위임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둘째, 가능하면 ATM 대신 은행 창구를 이용하세요. ATM은 편리하지만 거래 기록에 왜 출금했는지, 누가 출금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창구 출금은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사용 목적이나 거래 설명을 남길 수 있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고액을 뽑아야 할 땐 꼭 은행 안에서 처리하세요. 셋째, 출금 내역과 실제 사용 용도를 맞춰두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를 내기 위해 현금을 뽑았다면 진료비 영수증, 병원 안내 문자, 통장 메모 등 자금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두세요. 이건 꼭 조사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오해를 미리 방지하는 기본 습관입니다. 넷째, 가족 대신 출금해야 할 땐 꼭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어쩔 수 없이 자녀나 배우자 계좌에서 뽑아야 한다면 인터넷 뱅킹이나 전화로 위임 등록을 미리 해두시고 필요시엔 간단한 위임장이라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요즘 은행들은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으면 출금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인데 왜? 라는 생각은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출금은 가급적 규칙적이지 않게 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너무 똑같은 시간, 요일, 금액으로 반복해서 출금하면 시스템상 자금 이동 패턴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액수를 고정적으로 주고받는다면 계좌 이체로 바꾸고 메모를 남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생활비나 용돈도 한 번에 너무 큰 액수보다는 나눠서 계좌 이체 중심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4명의 계좌에서 은행 창구를 활용해 사용 목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 대신 뽑을 땐 위임장을 준비하고 반복적인 고정 패턴은 피한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불이익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6장. 앞으로 더 강화됩니다. 2025년 이후 예고된 변화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제도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2025년 이후 현금 거래와 금융 흐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사회는 지금 현금을 줄이고 자금 흐름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금융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확대됩니다. 지금은 일부 고액 거래만 FIU에 보고되지만 앞으로는 소액 거래라도 반복되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공유됩니다. 특히 의심거래 유형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AI 시스템이 전국 은행에 도입되면서 직원이 의심해서 신고한다 수준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시스템에 바로 찍히는 구조가 됩니다. 2. 현금 중심 사회에서 기록 중심 사회로 이동 중입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까지 이제는 하나의 거래 정보가 모든 기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무직자의 반복 출금, 가족 간 자금 이동,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거래는 더 빠르게 분석되고 더 자주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3. 정부는 현금 사용 줄이기를 명확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금 사각지대, 불법 거래, 명예 차명 계좌, 범죄 자금 차단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현금 유통량을 줄이고 대신 계좌 이체, 카드, 모바일 송금 등 기록 가능한 수단만을 공식 거래로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과도기이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가 기록 전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족 간 거래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대신 뽑고 현금으로 쓰고 통장도 돌려 쓰고 이런 일이 흔했죠.
그런데 지금은 가족 간 거래라도 증빙이 없으면 불법 증여나 자금 세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가족 간 금전 이동조차 기록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출금과 거래를 내 이름으로, 내 목적에 맞게, 그리고 흔적을 남기며 하시면 됩니다. 그게 곧 내 통장을 지키고, 내 신용을 보호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습관이 되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지금 알고 있으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 아실 겁니다. 현금 출금 하나에도 세상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감시는 당신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아무 의도 없이 한 행동도 제도와 시스템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습관입니다. 나는 4명의 계좌에서 뽑은 돈의 목적을 알고 기록을 남기고 반복적이거나 의심받을 행동은 피하며 이 시대에 맞는 출금 습관을 갖고 있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불이익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당신만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부모님, 형제, 친구들이 모르고 현금을 뽑고 대신 써주고 계좌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누군가에겐 계좌 정지로, 누군가에겐 국세청 조사로, 누군가에겐 벌금과 과태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누군가의 불이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 출금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기록이고 보호고 나를 위한 지식이자 방패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왜 이걸 신경 써야 해? 이제 이 질문은 내 돈이니까 내가 더 신중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알고 있으면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만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통장과 신용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